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진동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동 방정식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A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 방정식이 됐는데, 요게 진폭이고 요게 진동수, 각진동수, 각진동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올리기 쉬운 게 뭐냐면,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가 요렇게 넘실넘실 하면서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파동이다. 그게 파동인데,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그래서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횡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종파가 있다. 횡파는 지금 이제 뭐 파도, 그 다음에 전자기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파는 음파가 있다. 음파라는 거는 종파는 지금 파는 요렇게 지금 넘실넘실 이렇게 이제 오는 게 종파에 횡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종파는 어떻게 가느냐면은 가는데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요래 이런 식으로 파가 진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게 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음파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의 모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종파를 횡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파를 지금 이제 설명해 보면, 횡파는 여기서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행파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진행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파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요거는 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요게 F하고 X하고 그 다음에 T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거하고 똑같아요. A에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요 끝에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코사의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파는 처음부터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인 함수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보면 요 오메가 t 플러스 y는 똑같은 거고, 앞에 kx가 들어있다. kx가 앞에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kx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k라는 게 우리말로 파수,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웨이브 벡터라. 벡터하고 요걸 표현할 때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아래로 진동을 하면서 가는데, 요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x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x축으로 생각하고, 요게 fxt라는 y축으로 생각을 하면 진동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동함수에 파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지고, 진동할 때는 아래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을 쭉 앞으로 펼쳐내게 되면 파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장이 되는 거고, 파장에 관련된 그런 어떤 변수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걸 해보면 요게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수.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이게 원래는 웨이브 벡터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요 식을 근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람다분의 2파이라 하면 2파이라는 게 요렇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형이 원형으로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팔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더라. 팔을 이루면서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2파이라는 게 한 바퀴 뺑글 도는 걸 360도를 2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파이 안에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파수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람다라는 게 파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2파이F,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가 앞으로 진행을 쭉 해나가는데, 그러면 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파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람다 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전변전을 잘 살펴보게 되면 람다라는 게 메타고, 요게 F라는 게 람다라는 게 메타고, 그 다음에 F라는 게 초당 몇 회 진동을 했느냐, 초당 몇 회 진동을 했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요게 메타를 표현이 되는 거죠. 저도 요 회라는 걸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요게 메타 per second라는 디멘전을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이퀄 람다 F, 이렇게 우리가 파의 속도를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이제 특이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이한 거, 이게 이제 뭔 전자기파다. 특이한 경우는 전자기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라디오파, 그 다음에 엑스레이,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감마레이, 이게 전부 다 전자기파에 속하게 됩니다.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빛이, 요게 속도를, 파의 속도를 V 이퀄 람다 F 이렇게 썼는데, 요게 전부 다 광속시로 일정하더라, 이게. 빛의 속도가 우리가 광속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요게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되는데, 빛도 이런 속도를 가지고, 라디오파도 이런 속도를 가지고, 엑스레이도 이런 속도를 가지고, 감마레이도 이런 속도를 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C 이퀄 람다 F,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파장이 커지면 여기 일정하니까 파장이 커지면 람다는 F는 진동수는 작아지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 커요. 몇십 메타씩 이래 된다. 엄청 크니까 진동수가 작고, 엑스레이나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같은 거는 요래 덤실덤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이제 몇 메타씩 된다. 여기 아니고 요게 몇 메타씩 된다. 파장이 람다가 수메타에서 수십 메타, 수십 메타가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이제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아주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진동수가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게 요렇게 요게 X 방향이 가고, 요게 지금 XT라는 편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요게 파장이다. 상과 산부터 골과 골 사이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폭 A에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진동수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게 얼마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요게 하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바로 진동수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식, 요식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V 이퀄 람다 F, 요게 운동 파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라는 게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V 이퀄 람다 F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모두 광속시로 같다. 그래서 감마레이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작기 때문에 진동수가 굉장히 크다. 그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아주 작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플러 효과를 한번 음의 토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토플러 효과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이제 행성에 요게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다.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화성이 있다. 화성이 있다. 지구, 어스, 화성, 말 이래가지고 화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근데 토플러라는 분이 요 화성을, 지구에서 이제 화성이라는 별을 관측을 했다. 관측을 쫙 계속 해보니까, 어떤 때는 이 화성이라는 별의 빛이 붉은색으로 빛나다가,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빛이 푸른색이 빛이 난다. 푸른색이 빛이 나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걸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어떤 때는 붉은색으로 빛이 나고 어떤 때는 푸른색으로 빛이 나는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지만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지구가 여기에 있고 화성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화성의 주기는, 회전하는 속도는 지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돌지만 화성은 뭐 2, 3년에 한 바퀴씩 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는, 지구가 여기에 있고 화성이 여기에 있을 때는 지구는 빨리 이쪽으로 회전해서 돌아가는데, 화성은 그걸 못 따라오는 거죠. 화성의 빛이. 그래서 화성에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날아와서 관측이 되는데, 화성에서 빛이 날아와서 관측이 되는데, 빛이 날아오는 동안에 지구가 요만큼 싹 도망을 가버리니까 같은 빛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지구에 도달하는 빛은, 지구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낮은 진동수의 빛을 마치 보는 듯한 그런 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적색천이, 이렇게 표현하고, 붉은색은 청색천이. 그래서 요거 앞에서 보게 되면 C 이퀄 람다 F 이렇게 되는데,
진동수가 보면은 푸른색의 진동수가 그 다음에 적색의 진동수보다 큽니다. 진동수가 크다 이게. 그래서 푸른색의 빛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갈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망을 갈 때는 이게 날라오는 빛이 오는데 요게 더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마치 보기에는 더 낮은 진동수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성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구가 있으면 화성은 이렇게 도는데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빨리 각을 하면서 빨리 각을 조지면서 각을 줄이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 빛이 도달하는데 빛을 내보내는데 지구가 요만큼 이미 속도를 가지고 와버리니까 이놈이 더 많은 진동수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요 화성의 별빛이 푸른색으로 빛이 나더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토플러 효과인데, 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을 할 때 요걸 observe, 요걸 sourc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음을 내는데, 여기 source가 음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는데, 요 observe가 이쪽으로 속도를 가지고 속도 V로 가지고 쫓아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음을 내는데 더 많은 파면을 observe가 맞이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진동수가 증가한다. 음을 듣는 음의 진동수 증가. 반대로 요게 소스고 요게 observe다. 그 다음에 요게 소스다. 소스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소스가 속도 V로 이쪽으로 오면서 소리를 낸다 생각하면 observe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소스가 앞으로 밀려 놓으니까 여기서 듣는 거는 더 많은 진동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동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소스는 이렇게 지금 음을 이렇게 보내는데 observe가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면 속도 V로 도망을 가버리면 요게 진동수가 감소되겠죠. 진동수가 감소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observe는 가만히 있는데 소스가 소리를 내긴 내는데 속도 V로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진동수가 감소가 된다. 진동수 감소. 그래서 총괄적으로 식을 한번 써보면 자, observe가 듣는 음의 진동수라는 게 원래 냈던 음의 진동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 F-라는 게 뭐냐 하면 관찰자, observe가 듣는 진동수, 그 다음에 V라는 거는 음의 속도, 그 다음에 VS라는 게 지금 요 기준이 요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서로
여기 이쪽으로 소리를 내면서 그다음에 속도 V로 다가오는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해 보면 속도 V로 서로 소스가 업저브 쪽으로 소스가 관찰자 업저브 쪽으로 가는 방향이네. 소스가 업저브 쪽으로 가는 방향을 요게 이제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업저브는 소스 쪽으로 가는 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업저브가 소스가 가는 방향,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요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소스 쪽으로 업저브 쪽으로 달릴 때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소스 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요게 플러스를 하게 되면 진동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V가 음의 속도가 343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VS가 소스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속도다. 다가오는 게 뭐 5m per second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S 업저브가 소스 쪽으로 다가가는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10m per second다. 그 다음에 원래 소스가 냈던 진동수가 한 뭐 500Hz다. 500Hz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식을 써보면 F'는 500에 34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게 소스니까 5 이렇게 된다. 5 34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43 플러스 업저브니까 1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 헤르츠 이렇게 소스가 듣는 그게 업저버가 듣는 우리가 업저버가 듣는 진동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